오늘은 오랜만에 군산으로 떠나는 날이야. 아침부터 챙길 게 많더라. 여행 가방에 옷이랑 카메라 챙기고 혹시 모를 간식이랑 물도 준비했어. 길이 조금 멀어서 출발하기 전부터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어. 차에 올라타서 창밖을 보니 여름빛이 짙게 내려앉아 있더라. 군산은 금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곳이라 옛날부터 물산이 오가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였지. 차가 달리는 동안 들판과 강이 이어지고 바람결이 점점 바다 냄새로 변해갔어. 도착하자마자 반려동반 숙소에 짐을 풀었어. 군산은 이렇게 반려견이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점점 늘고 있어서 여행하기 한결 편하더라.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여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 오늘 하루 꽉 채워야 하니까 잠깐 숨 고르기만 하고 바로 나섰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군산의 상징 같은 이성당이야. 1945년에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지. 단팥빵 하나에 반세기 넘는 시간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니 더 특별하더라. 매장은 늘 붐벼서 줄을 서는 게 당연했는데 기다림마저 이 집의 일부 같았어. 빵을 사고 나와서 조금 걸으면 근대역 사거리가 나와. 일본식 건축물과 옛 상가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군산항을 통해 쌀이 대량으로 반출되던 흔적이 남아있지. 그 거리를 걸으니 역사가 단순히 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 이어 들어간 곳은 근대 역사박물관이야. 안에는 군산항 모형이랑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어.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도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숙연해지더라. 역사라는 게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다시 느꼈어. 조금 더 걸어서 동국사에 들렀어. 이곳은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이야. 일제강점기의 종교 흔적이지만 지금은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남아있지. 조용한 마당에 서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천천히 숨 고르는 기분이었어. 철길 마을은 예전 실제 기차가 오가던 생활 철로였대. 집들 사이로 난 좁은 선로에 사람들 발자국이 겹겹이 쌓여있더라. 지금은 레트로 감성의 포토존으로 유명하지만 옛날엔 진짜 기차가 이 길을 달렸다는 게 신기했어.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으면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었지. 점심은 당연히 군산 짬뽕이지. 화교들이 정착하면서 생겨난 독특한 음식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빨간 국물 안에 해물이 가득 들어가 있고 불향이 입안을 꽉 채우더라. 옆 테이블도 모두 짬뽕을 먹고 있었는데 그만큼 군산이 이 맛으로 유명하다는 증거겠지. 든든히 먹고 월명공원으로 향했어. 오르막길은 조금 힘들었지만 정상에 오르니 수시탑 전망대에서 군산항과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 예로부터 이곳은 군산 8경 중 하나로 꼽혔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눈앞이 확 트이는 기분에 힘들었던 걸 다 잊었어. 산을 내려와 음파호수 근처 카페 산타로사에 들렀어. 큰 창 너머로 호수가 보이는데 한 잔의 커피가 이렇게 특별할 수 있구나 싶더라. 여유롭게 앉아있으니 바깥의 분주함과는 다른 차분한 공기가 감돌았어. 호수공원 산책길은 군산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야. 특히 봄에는 벚꽃이 터널을 이루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 잔잔한 호수와 나무 사이로 걷다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 조금 특별한 공간도 찾았어. 바로 애견 카페의 개편한 세상이야. 잠깐 들러서 휴식을 취하며 반려견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지.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군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 군산은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지. 매년 겨울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와서 장관을 이루는데 세계적인 사진가들도 이곳을 찾는다고 해. 전망대에서 강과 습지를 내려다보며 자연이 만들어내는 질서와 리듬을 잠시 바라봤어. 여기는 고려말 최무선 장군이 화포를 처음 사용해 왜구를 물리친 진포대첩을 기념하는 곳이야. 국내 최초의 화포 해전이라고 하지. 전시된 전함과 무기를 보며 이 땅을 지켜낸 역사 속 순간들이 떠올랐어. 저녁은 군산 해물탕으로 마무리했어. 꽃게랑 조개, 새우가 한가득 들어간 국물이 깊고 얼큰하더라. 항구 도시만의 푸짐함이 그대로 담긴 한 끼였지. 하루를 꽉 채우고 숙소로 돌아오니 온몸이 노곤했어.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피곤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거구나 싶었지.
방 안 조명이 따뜻하게 비추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더라. 마지막으로 음파호수 야경을 보러 갔어. 분수대 불빛이 호수 위에 반짝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어. 낮에 본 풍경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지. 하루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니 군산의 시간이 더 깊게 다가왔어. 둘째 날 아침은 바닷바람을 마시며 시작했어. 군산 앞바다 백사장을 걸으니 모래가 부드럽게 발밑을 감싸고 파도는 일정한 박자처럼 다가왔다가 물러나더라. 서해의 바다는 늘 변덕스럽다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고요하게 우리를 맞아주었어. 아침 산책을 마치고 들른 브런치 카페는 호젓한 분위기를 풍겼어. 창가에 앉아 빛이 들어오는 걸 느끼니 전날의 피곤함이 스르르 풀렸지. 신선한 샐러드와 팬케이크, 그리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모금. 군산이 바다 도시라 해서 해산물만 떠올렸는데 이렇게 세련된 카페 문화도 함께 자리 잡고 있더라. 브런치를 마치고 차를 몰아 새만금 방조제로 향했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 불리며 길이가 무려 33km에 달해. 한쪽은 바다, 한쪽은 갯벌과 호수가 펼쳐져 있어서 달리는 내내 장대한 풍경이 이어졌어. 이곳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국토 확장과 산업개발의 상징이라는 게 감탄스러웠어. 군산항에서 배를 타고 선유도로 들어갔어. 예전엔 이순신 장군이 머물며 전투를 준비하던 곳이라고 전해지는데 지금은 여행자들의 섬으로 변했지. 배 위에서 맞는 바람은 도시에서의 무게를 덜어내는 듯 상쾌했어. 섬에 닿자마자 펼쳐진 건 하얀 모래사장이었어. 파란 바다와 맞닿은 해변에서 자유롭게 걷다 보니 마치 해외 휴양지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어. 모래를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고 바람은 가볍게 어깨를 스쳤어. 해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숲길이 나오고 그 끝엔 작은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었어. 푸른 숲 냄새가 진하게 감도는 길을 걸으며 군산이 단순히 항구 도시가 아니라 자연을 품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소리에 마음까지 맑아지더라. 섬에서의 점심은 해물 칼국수였어. 탱글한 면발 위로 조개와 새우가 수북이 올려져 있고 국물은 바다 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 현지에서 바로 건져낸 해산물이 주는 신선함은 도시에서 맛보던 것과는 달랐어.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이 여행의 힘을 다시 채워주더라. 군산의 대표 가을 축제, 타임트래블 페스티벌에도 발걸음을 옮겼어. 거리는 1930년대로 돌아간 듯 옛 복장을 한 사람들이 행진하고 공연이 이어졌지. 근대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한 이 축제는 단순히 구경거리가 아니라 도시 정체성을 함께 느끼는 장이었어.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 군산의 또 다른 매력을 알 수 있었지. 겨울에 온다면 새만금 신년축제도 빼놓을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원을 적은 풍선을 날리며 새해를 맞이하지. 바닷바람 위로 흩날리는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일 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 돌아오기 전엔 기념품 가게에 들렀지. 군산에서만 살 수 있는 빵과 지역 특산품들을 챙기다 보니 여행이 곧 추억을 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손에 든 봉지마다 하루의 장면들이 하나씩 담겨 있는 듯했어.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 석양이 창밖을 붉게 물들이고 도로 위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더라. 피곤함 속에서도 마음은 차분하고 꽉 채워진 듯했어. 오늘 본 풍경과 들은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 군산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어. 근대사의 아픔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와 축제가 살아 숨쉬고 바다와 섬, 방조제가 펼쳐낸 자연까지 함께 담고 있었어. 이렇게 하루하루를 걸으며 알게 된 이야기가 참 많았지. 군산은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였고 그 시간을 직접 느끼는 게 가장 값졌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꼭 한번 군산으로 와보길 추천할게.